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지난해 주요 11개 만성질환 중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4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뇨병 진료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100세 시대의 중요한 건강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적극적인 당뇨 치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인공초장기라는 새로운 당뇨 치료법으로 전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최수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흔히 당뇨하면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보면요. 마르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당뇨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실 많으신 사람은 더 많죠. 훨씬 많죠. 당뇨가 원인과 그 관계가 있다고 보죠. 당뇨병은 뭔가 잘못된, 우리 기관이 잘못된 건데, 한번 먼저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이제 췌장 그림인데요. 췌장 그림인데, 정상인의 췌장 그림 보면은 이게 확대해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달 같은 게 있죠. 그게 인슐린 만든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포들은 소화액을 만든 세포죠. 그런데 당뇨병으로 걸렸다가 사망한 사람들 보면은요, 좀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다 없어지고 파괴돼 버렸어요. 요 차이만 당뇨 환자가 정상에 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게 원인이죠. 그 췌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당뇨가 원인이 된 것이죠. 췌장이 하는 일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피 속에 넣어서 동화작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화가 뭐냐면 그런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힘이 되고 살아야 그러는데 첫째 하나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소화는 위나 장에서 소화시켜서 작은 물질을 만들어 포장으로 돼가지고 창자에서 포당 흡수되죠. 이 포장이라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고 영양소죠. 이 영양이 사용되는데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거예요. 피 속에서.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이 피를 떠나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있는 힘이 되고 살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췌장이 아까 저렇게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 속에 음식을 먹어서 피 속에 포도당이 지 목적대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고혈당이 돼가지고 당뇨병이죠. 그때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반대로 힘이 빠지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죠. 결국 또 힘이 너무 부족해지면 자기 살 자신을 녹여가지고 사용해요. 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증 와서 오래 못 살겠다는 병. 그러니까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데 있다는 것을 환자가 잘 알아야만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요. 부족한 인슐린을 우리 몸에 채워주기보다는 혈액 속에 이렇게 높아진 당 수치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혈당치 높은 것은 원인이 아니죠. 췌장에서 인슐린 부족한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혈당치만 떨어뜨리려면 어떡합니까? 음식을 작게 먹으면은 포장 원료가 아닌 떨어지겠죠. 또 한 가지 요새는 이제 먹는 약 중에서는 소변으로 포장을 빼내게 하는 약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혈당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올바로 되려면은 우리 췌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화가 잘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 몸의 자체 음식의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먹는 약 먹기 치료하고 그러면은 이제 췌장 기능이 점점 파괴하면서 인슐린이 나오니까 점점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자기 몸 파괴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먹는 약으로 췌장이 점점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게 혈당치인데 6.2%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7% 높죠. 근데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먹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몇 년씩 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췌장 기능을 보면은요. 먹는 약을 먹는 경우 보면 1년에 4% 췌장 기능,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게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는 혈당 올라가서 또 당화혈색 올라가게 되죠. 그럼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혈액 속에 높아진 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슐린을 공급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또 인공 췌장기 치료의 원리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외부에 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55g 정도 아주 작은 거고, 꽂는 곳은 피에 아주 작은 바늘이, 자기가 느끼지 못한 바늘을 꽂고선 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 기계가 자기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을 우리 피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정상과 똑같아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췌장 기능이 점점 회복해. 즉 인슐린 만드는 일이 점점 능력이 회복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1 나오다 2 나오고 3 나오니까 점점 치료가 증가하니까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 양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췌장 기능이 다 회복되면 정상 아니에요? 그걸 우리 관해하고 완치라고 그러는데 아무처럼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 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상일 때는 인슐린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식사 때마다. 그런데 밑에 조금 나오게 되죠. 그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선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식사도 잘 먹어도 되고 건강해지고 췌장 회복하고 합병 예방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치료 방법인 것이죠. 부족한 인슐린을 채워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슐린 주사요법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요법과 인공 췌장기 치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펜의 경우에는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인슐린 주사 그 똑같은 양의 인슐린 줘도 피 속에 나타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나니까 어떨 때 골당 어떨 때 저혈당이 되풀이하게 되죠. 그러나 인공 췌장기 경우에는 기초 인슐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3% 미만으로 그 차이가 아주 적게 나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계속 정상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공 췌장기 치료는 획기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많이들 지금 뭐 이게 개발된 지가 36년 전부터 개발돼서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펌프 달고 합병 예방하고 인슐린 펌프 떼고 나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완전 치료하는 상태 많이 있죠. 그런 상태를 보면은요. 일부분은 남자 47세인데 당할수가 7.8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5.9 그거 됐고 인슐린 펌프를 떼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 6점이 됐죠. 그럼 왜 이런 생겼느냐? 당뇨병 원인을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냐 보면 처음에 거의 안 나오다가 인슐린 펌프 떼고 나서 봤더니 저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를 떼게 된 이유는 뭐냐? 췌장 기능 증가해서 자기 췌장 일을 하니까 외부 췌장을 떼게 됐죠. 그래서 인슐린 양도 보면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완전히 정상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자 56세 환자인데 5개월간 당뇨 복용하다가 이제 정말 정말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생각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바꿨더니 당화혈소수가 7점 얼마였던 것이 6.5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경우도 왜 저렇게 떨어졌냐? 기계를 떼고 나서도 괜찮으니까 그 이유는 지금 중간처럼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인공체장 치료로 회복했고 그 회복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제로까지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잘 합병증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환자 2명의 사례 함께 보셨는데요. 이분들은 인공 췌장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당화혈 색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 이 말은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한 그렇죠. 가지 변화가 췌장 기능 지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의 기능이 회복됐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당뇨병은 이제 원인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정상 회복한다면 정상화되고 완치가 되는 거죠. 보면은 저 윗선이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을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면은 계속 나빠진다, 희망이 없다, 뭐 합병이 틀리면 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췌장에서 회복 안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췌장균이 저렇게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세계적 논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이 회복한다는 게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치료고 그러니까 당화혈소도 6으로 완전히 정상화돼서 4년간 750명 환자가 계속해서 정상화된 걸
발표하고 있죠. 네, 앞서서 보신 여성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당뇨 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또 5개월 만에 완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치료에 관한 기대 효과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초기 때는 췌장기는 좀 살아 있으니까 그때 치료하면 췌장기는 회복하는데 정서까지 하는 거리가 짧죠. 금방 회복하죠. 그래서 초기 때 하면 할수록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있죠. 이게 2003년도에 나온 결과인데요. 1년 이내 온 사람은 완치율이 1년에 64%, 2년, 5년 동안 먹약 먹다 온 사람은 반수 정도 되죠. 48%, 6년, 10년 되는 3분의 1, 12년, 15년 늦게 온 사람일수록 완치율이 훨씬 적어지죠. 그래서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인수펌프는 말기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인수펌프 초기 때 할수록 좋다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슐린 나오는 약을 재봤더니 1년이 온 사람은 똑같은 치료인데도 췌장기능이 저렇게 빨리 회복해요. 그러나 만약 밑에 있는 뭐 1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이렇게 10년 이상 된 환자 맨 끝에 보면은 췌장기능이 훨씬 좋게 회복하죠. 그래서 인슐펌프 치료는 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해야지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발표되어 있고 다 알려져 있죠. 네, 이분들은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전부 다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중이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울산.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일지.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45세 강경진 씨를 만나봅니다. 강경진 씨가 당뇨 진단을 받은 건 6년 전. 눈에 압력이 생기고 막 물을 많이 먹게 돼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체크를 하니까 270 몇 정도가 나서 공복에. 예, 그때부터 이제 당뇨인 거를 알았죠. 일단 그때 당시에는 당뇨 이러면은 굉장히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게 나을 수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말로만 듣던 당뇨병은 그를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건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소문들. 한 몇 년간은 그냥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처방된 대로 계속 약을 좀 처음에는 먹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되도록이면 약을 줄이고 식이요법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도 해봤죠. 하지만 좀처럼 혈당은 잡히질 않고 여기에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소변이 굉장히 막 자주 마려운,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렇게 소변이 이렇게 자주 마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손발이 저리는데 그때 체크를 해보면 보통 한 뭐 300 이상 가까이 되고 200 이상 정도 되는 고혈당 증세가 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막 확 사람이 깔아져서 막 피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간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당뇨의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조심하고 공복에 정말 재보셔야 돼요. 당뇨 6년 차, 그에게 희망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을 보시다가 인공췌장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검색창에도 검색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차도가 없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벌써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췌장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밥을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사실은. 그때는 막 식이요법 한다고 그냥 풀 종류 아니면은 혈당을 올리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좀 양껏 먹기도 하고요. 그 사실 인공체장기를 또 달았다 해가지고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걸 먹으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적인 음식들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뇨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지난 날들, 점점 혈당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강경진 씨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사실 좀 정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을 제일 신뢰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환자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정보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또 이런 체장기에 대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공췌장기 치료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강경진 씨.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네,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이분은 꽤 젊으신 분입니다. 현재 40대신데요. 30대 후반에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합병증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하면 정말 합병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합병증 왜 생기는 걸까요? 음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양 역할을 못하게 인식이 부족해서 온몸이 짜부러지는 거죠. 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당뇨병은 사실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뇌혈관 장에서 중풍도 오기 쉽고 망막증 와서 눈이 실명되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된 거죠. 치주 질환이 와가지고 잇몸 질환이 와가지고 이가 다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경합병증 와서 팔다리 수시가 아프고 나중에 감각까지 없어게 되죠. 잠도 못 자게 되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 때문에 사망 원인도 많이 있고 신장도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요독증, 그다음에 신부전증이 오기 때문에 만성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신경이 망가니까 발기부전도 오게 되고 또 족구병원이 와가지고서 팔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뇨의 올바른 치료를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잘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런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거 세계적으로 다 잘 알려져 있고 인지법을 치료하면은 18,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비교를 한 거예요. 옛날 치료 방법과 인지법 치료 방법 했더니 7년 보니까 살아있는 율이 생존율이 인지펌프 치료, 인공체질이 훨씬 높죠. 총생되는 높고요. 그래서 합병이 훨씬 적게 오니까 이게 인슐린 맞대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인지펌프 치료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죠. DCCT라고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입니다. 기존의 치료방법과 인지펌프 치료방법 옛날 친구가 지금 비교해봤더니 합병증이 60% 감소한 거예요. 망막증이 63%, 심장합병이 54%, 심장합병이 60% 감소했다는 걸 알아서 인지펌프 치료하면은 인공체장 치료하면은 기존에 비해서 합병증을 훨씬 더 안 오게 할 수 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예방 효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합병증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요. 손발 저림부터 시작해서 신장에 이상을 느끼셨다고요.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눈에 망막증이 오는 것도 보면 당화에서 6.0 이상이 되면 합병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당화에서 7.5, 7.5, 8.5 하면 저 합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료 계속하고 있으면 눈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망가지니까 합병이 오는 거고 인지펌프는 6% 이내 떨어지니까 합병이 안 오죠. 그리고 이런 치료 결과 보면요. 망막증에 보면은 초기 환자나 이미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눈에 망막증 오는 율이 인지펌프 치료하는 게 훨씬 적게 오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다리를 이전 치료하면 혈당이 높고 그러니까 신경 망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절단하게 된 것 같죠. 곪고 그러니까. 그래서 혈당이 3, 400 했던 것이 인지펌프 치료하고 2주 만에 완전히 제 혈당 100 정도 됐습니다. 이러한 다리에 괴져 있는 환자들의 절단율을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인식펌프 치료하는 병원은 훨씬 더 절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치료 안 하면 65%, 56%지만 인식펌프 치료한 거는 21% 수술했다는데 이 수술도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거지 큰 다리 주요 다리를 찌른 건 아니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게 안 된다는 것이 한국학회와 세계학회에 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관한 다양한 그래프들 보셨는데요. 실제로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그 증상들이 실제로 호전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 환자는요, 남자 52세인데 손발 저리고 시야 흐름 등 눈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망고증 많이 왔는데 인식펌프 달고 나서 23개월 후에 완전히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저기 보면 당화혈수가 굉장히 높다가 완전히 정상화됐죠. 인슐린 들어간 양도 굉장히 높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있다가 왜 그런 일이 났느냐. 당뇨병 원인을 보니까 처음에는 인슐린이 적게 나오다가 인슐린펌프 달고 췌장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도 없어지면서 치료를 안 하는 상태에 돼서 병원에 안 와도 되게 되죠. 남자 55세 분인데 이분도 8년 동안 먹약을 계속 먹었는데 25개월 만에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인식펌프 달았더니 당화혈수가 높던 것이 정상화되고 인식펌프를 떼고 나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이유는 당뇨병 원인인 췌장이 인슐린 적게 난 것이 회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밖에서 인슐린량은 70몇 단위에서 제로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낫게 된 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는데도 완치까지 되신 사례들 보셨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환자들이 치료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고려돼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식펌프 치료는 물론 약이랑 간단히 먹거나 인식주사 간단히 맞는 것이 아니고 당뇨병의 원인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또 기계사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식펌프에 잘 알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 또 의사 선생님이나 그 전문 간호사, 인식펌프 간호사 있는 병원에 가서 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일주일이나 이정 교육 잘 받고 또 교육받는 동안에 췌장을 회복하니까 거기 맞서 인슐린약 해줘야 되고요. 또 부작용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피부에 꽂고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말 안 듣고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일주일 되면은 피부에 좀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간단히 항생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그 교육을 잘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당뇨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 중에서 선택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반드시 당뇨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최수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당뇨하면 전형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적절한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생활습관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뇨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